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월에 뵙고 이제 계절이 바뀌어 여름에 다시 뵙게 됐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이 궁금한 거는 제가 방송을 못 보니까 이쁘게 잘 나왔나 이게 궁금하기보다는 네.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방송 후에 복습도 하시고 잘 실천을 하시나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고 또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면서 학습도 하시고 굉장히 반응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 입장에서 그거보다 기쁠 일은 없죠. 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설득의 원칙을 소개시켜 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잘 적용을 하시고 그 중에 나하고 요건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자신의 무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리는 거. 결국 몫은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시죠. 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에 저희가 배웠던 거 초간단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두 가지였죠. 주변의 사물과 상황을 이용하라. 실물 교습 기술. 그리고 우리의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라. 가치 부여 기술.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설득의 그 불변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치 부여 기술. 이 가치를 계속 그동안 부여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두 장의 지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갓 나온 빳빳한 신권 1,000원. 또 하나는 아주 낡고 구겨진 색이 바랜 국권 5만 원권. 제가 PD님한테 드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어느 거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5만 원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왜 5만 원을 선택합니까? 종이의 표면적 질, 상태 이걸 보는 게 아니죠. 가치를 보셨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고객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상품을 선택할 때, 특히 보험을 선택할 때, 그 상품이 담고 있는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험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이 담보 설명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나는 가치를 부여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이 가치 부여의 기술의 중요성, 그거를 이 실물 교습 기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거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복습을 시켜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이 제목이 보니까 이 고객 삶의 불편과 문제를 알려줘라 라고 되어 있던데요. 자, 오늘은 어떤 그런 기술인가요? 네, 오늘은 이름하여 장문정의 언어 포장 기술 중 자각의 기술입니다. 자각의 기술이라고 하시면 어떤 불편이나 문제를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인가 보네요. 빙고 맞죠. 이 자각은요 고객의 삶의 어떤 문제와 불편함을 그 안에 일깨워줘서 우리 이야기에 귀를 돌리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고객들이 평소 자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이야기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네요. 이걸 일깨워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럼 차근차근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 구체적인 방법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일깨워주는 방법. 두 번째는 고객이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일깨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다시 일깨워주는 방법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점의 안경사인데 우리 PD님이 안경을 선글라스를 사러 오셨어요. 선글라스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탁 가서 얘기하는 거죠. 고객님, 저 눈은요 아시다시피 우리 몸 중에서 유일하게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밖에 노출되어 있는 장기다 보니까 눈 만질 수 있어요? 소스라치게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더욱 보호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 위나 간, 폐 이런 게 몸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싸고 보호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 노화에도 안 좋지만 눈의 최대적인 자외선이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외선은요 눈에 백내장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글라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더 드라마틱하게 지금 자각을 시켰잖아요. 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이게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모르는 얘기들을 통해서 뭔가 자각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앞에 그 아는 얘기보다는 모르는 얘기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눈 얘기를 했으니까 네. 눈 얘기로 한번 계속 이어가 보자면 몰랐던 사실을 지금 일깨워 주는 거잖아요. 흔히 알고 있는 거 하면 눈질환,
안구건조증, 결막염 이거잖아요. 네. 근데 안구건조증하고 결막염 이거랑 증상은 똑같은데 병명은 아주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 안구건조증은 이거죠. 각막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막 그냥 눈이 뻑뻑하고 뭐 이런 증상. 결막염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눈이 그냥 욱신거리고 눈이 뻘개지고 충혈되고 막 아프고 뭐 이런 증상입니다. 이유는 이제 그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게 들어갔거나 아니 뭐 이물질 들어갔거나 이런 거일 수 있죠. 그런데 증상은 이거랑 똑같은데 전혀 다른 포도막염은 뭐냐면 이거는 자가 면역 체계 질환이에요. 면역 체계가 붕괴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증상은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눈 따갑고 시리고 충혈되고 욱신거리고 아프고 막 건조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안과를 갔더니 포도막염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뭐가 다르냐?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은 사실 놔둬도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포도막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건 실명까지 갑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게 시신경이 위축이 되고 막 시력 저하되고 이게 뭐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백내장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실명까지 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안과는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치과 스케일링 받듯이 그렇게 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병원을 가장 많이 입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이나 뭐 혈관 질환도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도 아닙니다. 백내장이 1등입니다. 2014년 작년 한 해 우리 노인들의 입원 일수 1위 백내장이었거든요. 19만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요. 백내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기 검진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눈과 관련된 입원비, 수술비 보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서 자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담보를 쫙 이런 순서. 이게 몰랐던 얘기를 들으니까 좀 겁도 나고요. 이 보장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 뭐 검진도 잘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아요. 고객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래요? 몰랐네요. 이 정도의 그 지적 호기심과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계속 고객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점은 뭐다? 공부하자. 조사하고 연습하는 노력을 들이자. 그게 제 요점이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지금 방금 한 얘기만 해도요. 이건 조선일보 2014년 8월 20일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신문만 스크랩을 잘 하셔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멘트들은 사실 넘쳐나죠. 그럼 신문 외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좀 있을까요?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 생활안전연합조사, 통계청,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통계청, 뭐 장문정의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내년 봄에 출간될 장문정의 언어포장기술, 뭐 이 자료들은 얼마든지 조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이걸 우리 담보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많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FC님들 궁금하신 게 또 이 보장성 보험이나 아니면 질병 이런 것들과 연결된 기법들을 좀 알고 싶어 하시니까 그거와 연결된 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가장 걱정되는 거 하나 암이죠. 네. 암 중에서도 위암 가장 흔하니까. 근데 위암 얘기하면 컨설턴트 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맵고 짠 거 안 드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 삼성생명뿐 아니라 어디 가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아니 뭐 헬리코박터균 뭐 국찌개 같이 퍼먹으면 옵는다 뭐 이런 얘기들. 뻔한 주제로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암에 걸리면요 의사한테 묻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암 환자들 저 몇 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왜요? 일기 그렇죠. 않죠. 일기면은 한 요 정도 돼서 뭐 부분절제수라고 말기면 이만하니까 막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암은 암의 크기로 일부만 자르냐 전체를 자르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뭘로? 종류로 따진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암은 장형 위암입니다. 장형 위암은 이제 중장년층에 많이 생기는 전통적인 암인 거죠. 위 내벽에 그 점막층을 뽁 뚫고 나옵니다. 여기 암이에요. 그러면 위 내시경으로 보니까 암이다.
절제를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요거랑 지금 전혀 다른 새로운 위암이 있습니다. 미만성 위암 또는 미만형 위암. 이거 뭐냐면은 이게 무서운 건데 위 내벽이 깨끗해요.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위벽 안으로. 그러니까 위 내시경을 해도 티가 안 나요. 안 보이겠네요. 예. 네. 그럼 조직 검사하면 되겠네. 한자 그대로 미만 넓게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좁쌀처럼 물컵 쏟으면 물이 쫙 퍼지듯이 안으로 파고드니까 조직 검사로도 잘 안 나와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위암은 남자가 더 많이 걸리거든요, 여자보다. 근데 이 암은 여자가 더 많이 걸려요. 특히 젊은 20, 30대 여성분들. 전에는 지금 10명 중에 1명이 미만형 위암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명 중에 2명.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아마 음식의 가공도가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추정은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당신의 위 검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충분한 진단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몰랐던 사실을 이게 자각을 시켜줘서 이 니즈를 확 올리죠. 그 다음에 우리 해결책을 주는 거죠. 자각의 기술이죠. 네. 정말 이렇게 몰랐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좀 약간 겁이 나네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긴다니까 겁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은 또 어디서 좀 학습하신 건가요? 사실 그 미만성 위암은 지금 한 1, 2년 전부터 각종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얼마든지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선일보 2014년 8월 6일, 중앙일보 2015년 6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녹화날 기준으로 단지 딱 일주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몰랐던 사실을 더 드라마틱하게 자각시켜주는 거죠. 항상 그 신문이나 이런 거 개인 자료처로 다 만들어서 내 거로 이렇게 습득하시고 멘트도 트렌드에 맞게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니 옷은 유행에 맞게 갈아입으시면서 왜 멘트는 아직도 90년대, 80년대 멘트에 머물러 계십니까? 멘트도 우리가 계속 진보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공부해야 된다. 이게 요점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그래도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신문 자료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함께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자각의 기술 고객 삶의 불편과 문제를 자각시켜라 내용 쭉 알아봤는데요. 정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기 나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아주 큰 장대한 나무가 있죠. 근데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이 나무 죽은 겁니다. 다시 살 수 없죠. 회생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 나무 앞에 있는 아주 뭐 고사리 정도의 이 비실비실한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는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아주 비실비실 비리비리하고 그런데 올리브 나무 진짜 안 죽습니다. 어떤 올리브 나무는 그 수명이 1000년이나 되는 것도 있어요. 뭐 바위 틈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지 않는 이유 뿌리에 있습니다. 워낙 뿌리를 넓고 단단하고 깊게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는 줄기를 아예 싹둑 잘라버려도요. 거기 마치 새로 심은 묘목처럼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그 묘순이 새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영업의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려면 지적 자산이라는 뿌리를 넓고 깊게 단단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저랑 같이 우리의 지식의 자산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